와, 요즘 AI가 만드는 영상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죠. 진짜 현실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잖아요. 특히 소라 같은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완전 영화 같은 진짜 사실적인 세계가 눈앞에 그냥 짠 하고 펼쳐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영상들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감상하는 데서 그친다면 과연 그게 다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숨어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 말이에요. 소라가 만들어낸 영상들 보면 진짜 압도적이죠.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는 모습이라든지 동물 털 한 올 한 올이 바람에 날리는 거, 복잡한 도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동감까지. 이건 뭐 거의 마법 같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뭐든지 다 눈앞에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세계, 과연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속도 탄탄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만지고 움직이고 또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 세계는 과연 우리의 행동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그냥 휙 하고 깨져버리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할까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AI 영상 모델들은요, 시각적으로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세계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겉모습은 기가 막히게 흉내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뭐 물리법칙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같은 이 세계를 딱 지탱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뼈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영화 감상은 어때요? 그냥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경험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의 게임 플레이는요,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경험입니다. 지금의 AI 영상은 아쉽게도 이 왼쪽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월드 모델이 되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픽셀 우선 접근법. 다시 말해서 다음 장면에 어떤 픽셀이 오면 가장 그럴듯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델들은 이런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영상이 조금만 길어져도 물체가 갑자기 쑥 사라지거나 모양이 막 바뀌고요. 내가 공을 찼기 때문에 핀이 넘어진다는 이런 원인과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과거에 봤던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픽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세계의 논리를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레이크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며 다른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를 더 많이 쏟아부어서 더 예쁜 그림을 그리는 이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대신에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그냥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비유가 문레이크 철학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먼 옛날 우리 인류가 언어라는 걸 발명하면서 어제나 내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복잡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AI에게도 이 픽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이해해층, 말하자면 디지털 언어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각적인 환상을 넘어서 진짜 세계를 만드는 열쇠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접근법을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주류, 픽셀 우선 방식은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예요. 비유하자면 시각적으로는 엄청 화려한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논리 없는 꿈이랑 비슷해요. 반면에 오른쪽, 문레이크의 구조 우선 방식은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날지 예측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건 마치 아주 탄탄한 물리인진이라는 뼈대 위에 창의적인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문레이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세계를 만든다는 걸까요? 그들의 접근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계의 뼈대와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외형, 즉 피부를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이 볼링 게임 예시를 보면 그 과정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사용자가 볼링 게임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모델은 바로 그림부터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볼링의 규칙이 뭔지, 물리법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다 이해하고요.
핀 10개랑 공의 위치, 무게 같은 논리적인 설계도를 머릿속에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야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을 그려내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문레이크 시스템의 첫 번째 엔진, 멀티모달 추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세계의 두뇌이자 물리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규칙과 논리를 화면이 그려지기도 전에 먼저 계산하고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이 바로 레이라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역할이 아주 명확하죠. 추론 모델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뼈대 위에다가 예쁜 피부를 입히는 거예요. 덕분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든 만화든 실사든 세상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뼈대와 피부가 완벽하게 분리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세계를 만드는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더 실감나는 게임 하나 만드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AI가 디지털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 우선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창작자들은 게임의 규칙은 그대로 놔두고 스킨만 싹 바꿔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로봇 같은 AI는 현실에 투입되기 전에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한 가상훈련장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겠죠. 여러 사용자가 같이 접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진짜 살아 숨쉬는 가상세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월드 모델이 좋다 또는 나쁘다는 건 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문제가 훨씬 복잡해졌죠. 만약 이 월드 모델의 목적이 게임이라면 플레이어가 얼마나 재밌게 즐기는지가 성공의 척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로봇 훈련이 목적이라면요. 그 안에서 훈련받은 로봇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겠죠. 이제 더 이상 이미지의 선명도나 영상의 길이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수치만으로는 이 모델의 가치를 제대로 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월드 모델의 평가는 이 도구가 창작자나 사용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쓸모 있는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의도한 걸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플레이어가 원하는 경험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지, 엔지니어링의 영역을 넘어서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지나 실제 사용성 같은 아주 인간 중심적인 척도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더 사실적인 영화를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의도에 반응하고 또 스스로의 논리를 가진 새로운 현실의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에 바로 입구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현실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